안녕하세요. AI로 만든 26년 6월 19일자 AI 뉴스 모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의 AI 안전망 구축 속도와 빅테크 간의 새로운 AI 경쟁 구도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안전 및 신뢰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R&D 사업과 글로벌 빅테크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부터 2034년까지 8년간 총 3천억 원 규모의 AI 안전 신뢰 기술 개발 신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대형 언어 모델 등 AI 모델의 안전성을 국가 차원에서 평가하고 환각 및 악의적 오남용을 차단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IITP는 AI 안전 신뢰 대규모 R&D 사업 사전기획 연구 용역을 공고하며 위험한 응답이나 악성 오남용을 막는 표준체계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엔스로픽과 AI 안전성 확보 및 사이버 보안 분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글로벌 협력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달 17일에는 AI 안전연구소가 오픈AI와 협약을 맺고 고위험 분야별 안전평가 방법론과 벤치마크를 공유하며 한국어 맥락을 반영한 평가체계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AI 안전이 국가 안보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국내 사회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방어기술 확보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SAS가 금융 및 제조 등 규제 산업에 특화된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세계적인 데이터 분석 기업 SAS는 50년간 축적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SAS 바이어라는 통합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 이 플랫폼은 데이터 준비부터 AI 모델 구축, 관리, 보고서 생성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실전형 AI 비서입니다. 특히 금융권의 사기 탐지나 자금 세탁 방지와 같이 고도의 정밀함과 법적 규제가 필요한 도메인에 특화된 AI 에이전트를 개발했습니다. SAS의 차별점은 산업별 전문 지식과 AI 기술을 결합하여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AI가 내린 의사결정 과정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설명 가능한 AI 기능을 전면에 내세워 사법 및 금융 리스크를 원천 차단합니다. 이 플랫폼은 자체 학습 모델 외에도 모델 표준 규격을 통해 클로드나 챗GPT 등 외부 LLM과의 유연한 연동을 지원하며 강력하고 유연한 보안 거버넌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력을 넘어 기업이 AI 결과에 대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통제 노하우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한 전력 확보 방안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오픈AI CEO가 AI 및 양자 컴퓨터 구동에 필요한 에너지 부족을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대규모 전력 확충을 위해 원전과 소형 모듈원자로 건설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AI 데이터 센터 증가로 인한 전력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경북 영덕에 원전 2기와 부산 기장에 SMR을 건설할 계획이며 총 3.5GW 규모의 전력을 추가 확보합니다. 소형 모듈원자로는 전기 출력 300MW 이하로 설계되어 모듈 생산 및 현장 조립이 가능하고 냉각수 용량이 적어 데이터 센터 인근 설치에 유리합니다. 다만 AI 확산으로 인한 전력 소비 증가 속도는 예측을 초과하며 2040년 국내 연중 최대 전력 수요는 현재 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단기적 수요 충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MR 기술은 건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아직 완벽한 상용화 사례가 없는 기술적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전력 기반 마련이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JP모건 체이스가 홍콩 직원들의 엔트로픽 AI 사용을 차단하며 미국 외 지역의 AI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JP모건체가 엔트로픽과의 라이선스 계약 사용 약관 문구를 근거로 홍콩 직원들이 승인된 대형 언어 모델 목록에서 클로드 모델을 삭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AI 기술 접근과 데이터 보안을 둘러싼 미중 간의 긴장 고조 속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앞서 골드만삭스 역시 4월 홍콩 소속 뱅커들이 사용하는 승인 보고 목록에서 클로드를 제외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동시적인 조치는 미국 기업이 개발한 AI 모델에 대한 접근성 및 수출 규제가 국제적 차원에서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 나아가 이번 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러시아 등 우려 국가들의 군사 정보기관 활용 가능성을 이유로 이토스 및 페이블 AI 모델의 수출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첨단 파운데이션 모델과 관련 기술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규제가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차세대 AI 메모리인 HBM42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내년 출시할 예정인 차세대 AI 가속기 탑재를 목표로 하는 경쟁 속에서 고대역 폭메모리 시장의 기술 리더십 확보를 가속화하는 움직임입니다. SK하이닉스는 18일 HBM42 12단 샘플을 공급했으며 이 제품은 핀당 최대 16Gbp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구현했습니다. HBM42는 AI 학습과 추론 과정에서 요구되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HBM 대비 에너지 효율은 2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패키징 기술에서는 어드밴스드 MRM-UF 공정이 적용되어 12단 기준 48GB의 용량을 구현했으며 열 저항은 기존 HBM 대비 약 17% 낮췄습니다. 업계는 HBM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2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HBM5 실물 모형을 공개하는 등 양산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3부터 HBM4까지의 공급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차세대 제품에서도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풀스택 AI 메모리 기업으로서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댄슨 황 엔비디아 CEO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북 지역을 대한민국 피지컬 AI, 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계획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이는 현대차그룹에 이어 세계적인 AI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언급한 도시를 글로벌 주목의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GPU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산업 전반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움직임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첨단 제조업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한 피지컬 AI 특이 가동은 지역 내 로봇 및 AI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물리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북 지역은 이 계획을 통해 국내 피지컬 AI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역 중심의 AI 산업 육성 노력은 글로벌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제조업 기반과 첨단 기술력을 결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엔비디아의 기술력과 전북 지역의 산업 인프라가 시너지를 내어 국내 로봇 및 제조 AI 분야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7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업 과정에서 데이터 주권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국내 제조 데이터와 기술 노하우를 확보하기 위해 협업을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 산업이 축적한 기술력이 해외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자산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임 원장은 외산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핵심 노하우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주권과 관련하여 국내 기업들이 반드시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임 원장은 어디까지 가치하고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 산업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기술력이 글로벌 기업에 매력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협업의 범위와 데이터 통제권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AI 시대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를 보호하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8번째 뉴스입니다. 주요 그룹들이 인공지능을 업무 전반에 도입하는 AI 대전환 기조가 채용 및 교육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그룹 총수들은 조직 문화 혁신과 더불어 AI 활용 역량을 핵심 경영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입 채용 과정에서 AI 활용 경험을 평가하는 문항이 신설되었으며 이는 학력보다 직무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흐름을 반영합니다. SK하이닉스는 신입 수시 채용 시 경험 기술서에 AI 활용 경험 문항을 포함시켰고 기존의 학력 자격 요건을 삭제하며 인재상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SK그룹은 AI 에이전틱 시대에 요구되는 스스로 질문하고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역량을 중시하며 조직 문화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R&D부터 생산까지 모든 밸류체인에 AI를 접목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일하는 방식과 조직 DNA를 바꾸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예비 인재를 대상으로 한 AI 역량 평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개발 역량을 넘어 실무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산업 전반의 변화입니다. 9번째 뉴스입니다. 엔트로픽의 한국 시장 진출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외산 AI 플랫폼 종속 심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엔트로픽이 서울에 오피스를 개소하며 네이버, 넥슨 등 국내 대기업들이 클로드 기반 모델을 전사적으로 도입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LG CNS, 삼성 SDS 등도 수천 명의 임직원에게 해당 AI를 업무에 적극 도입하게 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외산 플랫폼 위조는 정부가 2027년까지 5,300억 원을 투입해 기술 다주성을 확보하려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추진 방향과 대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넥슨은 클로드 코드를 엔지니어링 조직에 대규모로 도입했으며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계약입니다. 엔트로픽 경제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클로드 전체 사용량은 116개국 중 12위를 기록하며 국내 시장의 높은 수요를 증명합니다. 그러나 핵심 업무망을 외산 인프라에 의존할 경우 데이터 유출 리스크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자립보다는 핵심 기술 분야에서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최소한의 종속과 최대한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10번째 뉴스입니다. 인천시는 AI 기반 공공행정 서비스를 통해 4년 연속 혁신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인천시가 행안부 혁신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최고 등급을 유지하며 AI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목했다는 점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천도시공사는 AI를 활용하여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진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송도 바이오 캠퍼스 1공장 준공과 관련하여 AI 기반의 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시설 사용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은 공항 AI 리더십 포럼을 선도하며 항공 분야에서의 AI 혁신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항공 AI 혁신 중심으로 도약하려는 지역의 전략과 일치합니다. 또한 시는 해경을 통해 국제해양 안전대전에 참여하여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성과는 송도 3단계 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개발과 연계되어 공공부문의 AI 적용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1번째 뉴스입니다. 연구진과 구글이 가상의사를 통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 방안을 제시하는 의료 AI를 개발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의료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며 입체 영상으로 증상을 파악하고 검사를 지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우주선 의료진의 상황이라는 배경 속에서 인공지능이 의료의사 역할을 대리하게 된 가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환자의 입체 영상을 분석하여 증상을 묻고 필요한 검사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구글 연구진은 이 AI를 통해 복잡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인적 오류를 줄이고 보다 정밀한 처방을 가능하게 합니다. 개발된 모델은 실제 임상 환경에서의 데이터 학습 및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AI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추론 능력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시스템은 환자의 입체 영상 정보를 입력받아 의사의 판단과 유사한 방식으로 증상을 분석하며 필요한 검사 항목과 치료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 진단을 넘어 환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AI는 의료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의 빠른 분석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진단 및 처방 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성능 지표와 임상 적용 결과에 대한 상세한 연구 보고서는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12번째 뉴스입니다. 오픈AI가 개인 맞춤형 학습 AI 솔루션에 투자하며 교육 분야의 AI 활용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영어 학습 앱 코너인 GXP과 이지랩스 등 다수의 AI 기반 교육 플랫폼에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사용자 개개인의 학습 수준에 최적화된 맞춤형 AI 교사가 제공되는 미래를 지향하는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투자 배경에는 제프 베이조스가 1995년 아마존을 인터넷으로 시작하며 혁신적인 기술의 잠재력을 강조했던 과거 행보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업계는 범용 인공지능 모델을 넘어 특정 목적에 특화된 에이전트 기반 AI를 통해 개인화된 경험 제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습자의 취약점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피드백과 훈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의 AI는 이제 콘텐츠 생성 수준을 넘어 개별 사용자의 인지적 특성에 기반한 추론 및 적응 능력을 요구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3번째 뉴스입니다. 딥루트가 테슬라와 함께 맨미 자율주행 노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채택한 기술 선도 기업입니다. 이로 인해 자율주행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딥루트는 맨미스 환경에서의 경로 설정 기술을 통해 기존 지도 기반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인 추론 성능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2024년부터 딥루트 관련 투자에 눈독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딥루트의 기술은 단순한 경로 안내를 넘어 복잡한 환경 속에서 실시간으로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 선점은 향후 AI 운전기사 시대가 도래할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14번째 뉴스입니다. 엔스로픽의 AI 모델이 보안 취약점 탐지 능력을 선보이며 AI 분야의 경쟁 구도가 성능을 넘어 보안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엔스로픽이 개발한 인공지능 미토스는 소프트웨어 내 보안 취약점을 스스로 탐지하고 방어하는 능력을 시현하며 업계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미토스 쇼크라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이는 AI 모델의 성능 경쟁에서 보안 경쟁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아마존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AI 모델의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AI 보안 도구를 출시했습니다. 이 도구는 대규모 언어 모델의 잠재적인 공격 벡터를 식별하고 방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고도화됨에 따라 단순히 추론 성능을 높이는 것을 넘어 모델 자체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능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엔스로픽과 아마존의 움직임은 AI 기술 발전이 이제 기능적 우위를 넘어 시스템 안정성과 방어체계 구축이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15번째 뉴스입니다. 클로드의 사용자 1인당 매출에서 챗GPT가 추월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미국 시장 조사업체 센서타워의 스테이트 오브 AI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의 iOS 및 안드로이드 앱 월간 활성 이용자는 지난 5월 15명을 돌파하며 스마트폰 앱 출시 후 불과 3년 만에 달성한 기록입니다. 반면 수익성 측면에서 엔트로픽의 AI 서비스 클로드는 사용자 1인당 매출에서 챗GPT를 앞섰습니다. iOS 유료 구독 이용 비율은 챗GPT가 8%인데 반의 클로드는 13%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인 ARPU 수치는 챗GPT가 1.74달러, 클로드는 2.76달러로 약 1.6배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편 이용자 유지율 측면에서는 챗GPT가 86%를 기록하며 여전히 강세를 보였으나 클로드는 73.7%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의 제미나이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주요 시장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AI 서비스로 평가됩니다. 보고서는 이용자 행동 변화도 언급했습니다. 3월 둘째 주에는 일부 이용자들이 미국 정부와의 협력 문제 등을 이유로 오픈AI에 항의하는 움직임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챗GPT 삭제 건수가 평소보다 2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클로드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월 5.1%에서 4월 10.0%로 크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16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AI 기업 수장들이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국제 AI 협력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대표 인공지능 기업 수장들이 중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AI 질서를 주도하는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을 주요 7개국 정상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엔스로픽 CEO와 데미스 허서비스국을 딥마인드 CEO는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오탄 자리에서 이러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AI 기술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만큼 미국이 중심이 되어 국제규범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안된 협의체는 크게 3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첨단 AI 모델에 대한 구조화된 접근 체계를 도입하여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 기관에만 최신 모델 사용 권한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반도체 및 핵심 부품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사이버 공격이나 허위 정보 확산 등 AI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 안보 동맹 구상으로 해석됩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규범을 조율했던 금융안정위원회와 유사한 형태의 AI 협의체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대안은 미국 정부가 엔스로픽 모델 수출을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며 주도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AI 기술 패권 경쟁이 국제적 규범 논의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7번째 뉴스입니다. 오픈AI가 현지 시간 3일 추론 특화 모델 오포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모델은 수학 벤치마크 AIME에서 정답률 96%를 기록했으며 API 가격은 100만 토큰당 $8로 절반 수준입니다. 이는 구글이 제미나이 3를 출시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맞대응 행보입니다. 18번째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심화는 국내 기업 및 기관들이 주류 AI 모델에 대한 접근 전략을 재설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엔스로픽의 특정 모델에 한정되어 AI 모델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국내 기업과 기관들은 미국산 주류 모델 전반으로의 확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그리고 엔스로픽의 클로드 등 글로벌 선두 모델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AI 생태계 내에서 특정 국가의 종속된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특히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며 다양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 기술의 글로벌 경쟁 구도 속에서 지역적 제약 없이 최적의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델 접근 방식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9번째 뉴스입니다.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경쟁 구도 심화 속에서 주권 확보를 위한 소버인 AI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AI 성능을 결정하는 컴퓨팅 용량에서 미국이 전 세계 GPU 클러스터 컴퓨팅 용량의 75%를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15%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모델 자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인프라와 클라우드 생태계에 대한 해외 의존도에서 비롯됩니다. 국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인프라 서비스 지출액 중 외국산 비중은 74.4%에 달합니다. 이는 AI 전환 가속화에 따라 아마존 등 빅테크의 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하며 해외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시 발생하는 로깅 효과가 데이터 주권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또한 전력 인프라 역시 소버린 AI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입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연간 8.2TWh로 미국 대비 2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반도체 생태계 국산화가 당면 과제인 상황에서 컴퓨팅과 전력이라는 기반 인프라의 불균형은 AI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번째 뉴스입니다. 엔트로픽 모델의 수출 통제로 인해 한국을 중심으로 소버린 AI 구축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신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능 격차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컴퓨팅 용량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현재 AI GPU 클러스터 컴퓨팅 용량은 미국이 75%를 차지하고 중국이 15%로 양분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데이터, 기술, 인프라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모델뿐 아니라 칩, 클라우드, 전력망 등 전체 AI 생태계의 소버린화는 현실적인 과제라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특히 AI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인프라 서비스 지출액 중 외국산 비중은 74.4%에 달하며 이는 데이터 주권 문제와 연결됩니다. 정부는 국산 NPU 기업 지원과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착수하고 있으나 AI 주도권을 위한 다립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AI 산업 단계별로 선별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1번째 뉴스입니다.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며 스마트 컴퓨팅 파워를 1년 만에 2.5배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AI 칩을 비롯한 핵심 기술의 80% 이상을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공급사에 의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엔비디아나 AMD와 같은 외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며 중국 기업들이 AI 인프라 경쟁에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단순히 컴퓨팅 파워 증대를 넘어 글로벌 AI 생태계의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22번째 뉴스입니다. 오픈AI, 엔트로픽 등 글로벌 AI 기업들이 참여한 넥스트라이즈 2026는 AI가 모든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음을 입증했습니다.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오픈AI, 엔트로픽, 팔란티어, 퍼플렉시티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한 아시아 대표 혁신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올해는 30개국에서 1,700여 개의 스타트업과 기업, 투자사가 참가했으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 및 투자기관 270여 곳이 비즈니스 미더에 참여했습니다. 과거 스타트업 중심의 행사 성격에서 벗어나 AI가 모든 산업의 공통 언어가 된 현장이었습니다. 제조, 모빌리티, 바이오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기업들은 생성형 AI를 넘어 AI 에이전트와 산업용 AI를 제품 개발 및 운영 전반에 적용하는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AI가 특정 기업만의 경쟁력이 아닌 모든 산업이 갖춰야 하는 기본 인프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오픈AI의 마크 마나라 스타트업 총괄은 컨퍼런스에서 AI 에이전트 중심의 차세대 흐름을 강조하며 앞으로 AI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AI 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변화를 이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3번째 뉴스입니다. AI 기술 경쟁이 안보 영역으로 확장되며 기술 주권 확보가 주요 의제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AI 기술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GPS와 같은 핵심 인프라가 마비되었을 때 이치를 탐지하는 AI 시스템부터 산업 로봇, 방산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AI 기술이 통합되어 활용될 것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러한 기술과 금융의 결합이 혁신 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스타트업 육성 중심에서 국가 전략산업 투자 플랫폼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적 통제와 투자를 강화하는 움직임입니다. 즉, AI를 포함한 첨단 기술 영역에서의 산업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24번째 뉴스입니다. G7 정상과 주요 AI 리더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AI가 가져올 분열의 유혹에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날 행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G7 정상, 샘 올트먼 오픈AI CEO, 데니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등이 참여했습니다. 데니스 허사비스 CEO는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 동맹이 분열될 경우 생화학 테러와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윤리적, 지정학적 측면을 다룬 내용입니다. 이는 AI 분야의 선두주자들이 단순히 기술 경쟁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와 안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픈AI와 구글 딥마인드의 최고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여 AI 시대의 책임있는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기술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가 국제 정치 및 안보 환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핵심 인물들은 파운데이션 모델의 발전 속도에 따라 국제사회가 취해야 할 규범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5번째 뉴스입니다. 퓨리오사 AI가 AI 반도체 시장에서 추론 특화 설계와 전력 효율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자금과 민간 자금이 총 4천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퓨리오사 AI는 HBM 기반 AI 반도체를 양산하는 국내 유일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설계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단계까지 도달하며 시장의 무게중심이 학습에서 추론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퓨리오사 AI가 개발한 독자 구조 TCP는 전력당 성능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레니게이드 모델은 기존 GPU 대비 전력당 성능이 2.25배 높게 평가되었으며 국산 AI 반도체 성능지표 K-퍼프 시험에서도 주요 서비스 유형에서 요구되는 성능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 운영비가 중요해지는 환경에서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퓨리오사 AI는 삼성 SDS, LG U+ 등 대기업과의 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AI 반도체 시장 내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6번째 뉴스입니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장벽이 낮아지면서 초기 스타트업 투자 판단 기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통신 대기업 에텐드티의 기업형 벤처 캐피털인 에텐드티 벤처스는 생성형 AI 시드 투자에서 구현 가능성보다 방어력과 지속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LLM 기반 AI 래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술의 작동 여부보다 시간이 지나도 우위를 쌓아갈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에텐드티 벤처스를 이끄는 비크람 타네자는 독점 데이터, 고유 학습 데이터셋, 그리고 구조적으로 내재된 네트워크 효과를 핵심 판단 요소로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는 제품 구현 여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기술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검증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젝트나 개념 검증을 통해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방식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AI 자금은 기존 모델을 감싼 서비스보다는 기반 모델 기업들이 직접 응용 계층으로 내려와 산업별 맥락과 전문성을 깊게 녹여낸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에텐드티 벤처스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투자 전후로 실제 네트워크 환경에서 기술을 검증하는 데 강점을 보이며 초기 단계부터 고객 확보 전략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7번째 뉴스입니다. 오픈AI가 모델 배포 전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여 잠재적 부작용을 사전 포착하는 안전성 검토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언어 모델의 출시 과정에 실제 환경에서의 성능과 안정성을 예측하는 배포 시뮬레이션 기능을 자체적으로 통합한 결과입니다. 오픈AI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LLM이 실제 운영 환경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은 모델을 배포하기 전에 다양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여 특정 입력에 대한 응답의 안정성과 예측 불가능한 결과 발생 가능성을 측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벤치마크 점수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의 시스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 방식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경쟁사들이 모델 성능 향상에 집중하는 가운데 AI 안전성 및 신뢰도를 핵심 지표로 삼는 선제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오픈AI는 이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LLM의 출시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오류나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향후 AI 모델이 상업적으로 광범위하게 배포되는 데 있어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전망입니다. 28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전략협의회를 마무리하며 AI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공식 도입하고 연구개발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AI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관계사의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AI 통합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도출된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는 AI 기술을 단순한 부가 기능이 아닌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산 공정 최적화와 제품 설계 단계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며 각 관계사별로 AI 도입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AI 역량을 단기간 내에 산업 전반에 걸쳐 확대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AI 기반의 초거대 모델 개발과 더불어 실제 상업 환경에서의 AI 적용 및 서비스화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는 경쟁사 대비 AI 기술 선점을 위한 공격적인 행보로 해석됩니다. 관련 조직들은 향후 12개월 내에 AI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29번째 뉴스입니다. 이원택 당선인은 피지컬 AI 특별수도 선포를 통해 구축과 규제 개선 및 인력 양성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 당선인은 이번 발대식을 기점으로 오는 8월까지 주요 기업들을 방문하여 투자 유치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물리적 실체를 기반으로 하는 AI 기술의 산업 생태계 구축과 관련 법규 정비에 중점을 두는 움직임입니다. 이 당선인은 구체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LG전자, SK텔레콤, 네이버, NCAI,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주요 기업들과 접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국내 피지컬 AI 분야의 기술적 진보를 가속화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대기업 및 주요 IT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AI 인프라 구축과 규제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30번째 뉴스입니다. 대전 지역 유아교실에서 AI 활용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사세반은 바이브 코딩을 활용하여 신체 동작, 수, 모양 놀이를 수행하고 선호도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젤리아이 AR 공룡 탐험과 선호 및 챗GPT를 활용한 동요 제작, 인터랙티브 메모리 게임 제작 등을 통해 가정 연계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만 5세반에서는 AI 매직 포유를 활용하는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AI 기반의 창의적 사고 발달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AI 도구를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능력을 함양하는 새로운 교육 트렌드를 반영합니다. 지역 교육기관들은 기초적인 인공지능 이해를 유아 단계에서부터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AI 기술이 교육 분야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최신 AI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